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위한 어떤 하나의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다른 알트코인 보고 이런 것보다는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동성을 공급할 만한 새로운 이슈들이 있을까? 자,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결국은 기관의 어떤 자금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돈이 들어올 만한 구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캐시우드가 기관 투자자들을 언급하는 것도 사실 이거를 다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승인이 돼야지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게 되고 그건 결국은 어떤 걸로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향후에 규제도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슈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페이팔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규제 어떤 입김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또 이제 팍소스가 수탁 기관이에요. 팍소스가 이제 발행에 주체로 참여를 했는데 이 팍소스가 뭘 발행을 했었냐면 바이낸스 USD를 발행했었어요. 즉 바이낸스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BUSD거든요. 이걸 발행했던 팍소스인데 이번에 이 팍소스를 갖다가 이 SEC에서 좀 조졌죠. SEC에서 웨스 노티스를 알리면서 너 바이낸스랑 손대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입지가 됐는데 이번에 페이팔과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SEC와 이 미국 금융당국의 속내를 좀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건 어디까지 연결되냐.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위한 어떤 하나의 좀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추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막 퍼센트로 나오는데 뭐 지금 뭐 60% 65%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기관이 있는데 그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한 거예요.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들이 원래는 이 승인 확률을 50%로 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65%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SEC와 또 소송이 있는 게 그레이스케일 소송이거든요. 그레이스케일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 본인들이 신탁 상품을 전환해달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레이스케일이 승리를 하면은 그거는 뭐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 갈 가능성이 너무 많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군요.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은 또 이 확률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연준이 긴축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 굉장히 어떻게 진취적인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if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when이다. 그러니까 언제 되느냐의 문제지 되고 안 되고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한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만약에 맞다면 그 시점쯤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시점이 맞물리면은 굉장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아까 아크인베스트 얘기를 드렸지만 아크인베스트가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연준의 어떤 긴축 효과가 아직까지 실물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100% 다 반영된 게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향후에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경제 상황이 달라지게 됐을 때 연준이 이 긴축을 갖다 빨리 종료를 할 수 없게 되는 순간들이 올 텐데 이때가 반감기 시점과 맞물리게 되면은 반감기 가격 상승이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과거의 사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조금 길게 보고 DCA를 쓰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이것들 우리가 다 판단해서 시점을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주워 담는 그런 방법들을 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에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온체인 지표들은 여러분들 룩인투 비트코인에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사이트인가요? 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룩인투 비트코인을 치시면은 거기서 이제 차트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좀 중요한 차트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200주 이동 평균선 그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0주 이동 평균선을 잘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고 보시면 이 크립토 인투 구간에 거의 최초로 내려왔던 거죠. 이때 많이 샀던 분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보신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때 못 사죠. 무서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시장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 터미널 프라이스와 CVDD라고 하는 건데요. 요것도 룩인투 비트코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서 보시면은 요게 이 터미널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이 주요한 어떤 저항 구간으로 계속해서 작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 CVDD라고 하는 거, 이게 예전에 저희 웅다 작품 출연했을 때 제가 코인 데이지 디스트로이드라고 해서 이 코인이 파괴 일수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 이 코인이 UTXO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 파괴된 일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 가치로 환원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보완한 모델인데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또 가격이 어느 정도 추이에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MVRV G스코어,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이 빨간색 구간이 굉장히 시장이 과열되는 구간이고 네. 이 구간이 바로 크립토 윈터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3번의 사이클에서는 정확하게 이 구간들이 적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NUPL 지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5단계로 나눠지는 요 5단계. 이것도 이 로그인 투 비트코인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단계가 지금 3단계에 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호들 웨이브 보여드렸죠. 이렇게 파도처럼 이 쇼트 모드가 롱텀 때 그죠? 그 빨간색이 올라가는 그거를 조금 더 투자하기에 용이하게 좀 명징하게 이제 한 지표가 있는데 이게 R 호들 레이시오라고 하는 지표거든요. 이것도 보시면은 과거에 거의 MVRVG와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크립토 윈터 구간이고 그리고 이게 상승장 구간들이었는데 자, 이것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이제 나온 건데 자, 보시면 자, 미스를 했죠. 여기 닿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지금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은 되지만 이렇게 원체인 지표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감기가 지날 때에는 어떤 미스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어디서 활용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사이트를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찾는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로그인 투 비트코인을 알려드리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활용하는 게 아까 전에 장표들 다 글래스노드 장표들을 보여드렸죠. 글래스노드 그리고 크립토 퀀트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두 개는 유료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유료가 아니면은 많은 데이터들을 좀 보시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최신화된 정보들을 보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료로 비교적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로그인 투 비트코인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걸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인 투 자, 비트코인 하면 이제 자동 완성이 되네요. 자, 가셔서 딱 클릭하시면 자, 첫 번째 나오죠. 로그인 투 비트코인 치고 들어가시면은 요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 차트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 열리죠. 그래서 여기서 쭉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터미널 프라이스랑 그리고 CVDD 알려드린 건 여기입니다. 그리고 MVRV G스코어 모든 온체인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MVRV G스코어 그리고 R 호드 레이셔도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NUPL 지표도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치고 들어가 보시면 MVRV G스코어 한번 볼게요. 자, 가시면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도 나오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번역기 돌려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링크된 어떤 페이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은 이 만든 사람들이 직접 사용법을 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많이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요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보실 때 좀 너무 넓어서 그러면 여기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또 이렇게 확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딱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있구나 이 스코어들 다 확인하실 수 있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화면이 좀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온체인 지표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또 많이 더 좀 냉철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비트코인 그 인터뷰 게스트 분들 모시고 했을 때 네. 몇몇 분들이 도표를 보여주시긴 했지만 진짜 이렇게까지 온체인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 주시는 분은 박 작가님이 거의 유일하지 않으실까? 네네. 제가 네. 이걸로 좀 이제 많이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하게 된 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제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정말 좀 합리적인 것 같다. 이 상황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이 방법이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고 좋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차트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그렇죠. 심리가 녹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과거도 배울 수 있고. 그렇죠. 사실은 투자 심리를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크죠. 차트도 그렇고 왜냐하면 온체인은 어쨌든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이 거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박종환 작가님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처음 사기 시작했고 또 오늘도 이렇게 그 각종 지표로 중요 지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조금만 더 맞아요. 조금만 더 분발해서 우리가 잘 또 시장이 맞아. 맞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 어떤 재정에 가정에 어떤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 다음번에도 꼭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긴 하시는데 또 이거 막상 혼자 해보면 또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좀 이렇게 방송으로도 해주시고 네. 또 가끔 출연해 주셔서 한번 또 정리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 작가님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제가 이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무조건 인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그 쉬어가는 구간대 재축적이라고 하는 리어큐뮬레이션 그 구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차트를 하루하루를 보면서 일일일일 해서는 투자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체된 구간들도 많고 또 비트코인은 특성상 이렇게 정체됐다 갑자기 확 튀어 올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싼 가격에서 모아서 꾸준히 보유하고 있고 우리의 또 생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또 돈이 생기면 또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이걸로 뭔가 모든 걸 결정 짓겠다. 빨리 해서 이걸로 뭔가 파이어를 이루겠다. 이런 관점은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장을 좀 멀리 객관적으로 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또 채널에 댓글 보면은 안 올라서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맞아요. 자, 그런 분들은요, 제가 그 답글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제 비트코인만을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본인에게 맞는 걸 잘 찾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 투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계속해서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 매매뿐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도 계속 다변화를 해서 우리가 가장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가장 건강하면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가장 좋은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투자를 하시면은 굉장히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저도 한 몇 주 전이군요. 그 말씀 많이 들었던 것들이 막 2차 전지 날아가는데 비트코인 안 날아가가지고 맞아요. 진짜 많이 되게 들었어요.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비트코인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는 건데. 그때 2차 전지를 조금 더 덜했고 이걸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모라는 게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것만 안 오르는 것 같아. 그 남의 거 너무 잘 날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상실감을 느끼고 또 뒤늦게 거기 올라타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정점이 지나고 이제 하락세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클들을 계속해서 놓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인내심을 가지게 되면요, 그런 실수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시장에서는 기다림과 인내심을 가지셔야 된다. 강조를 또 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그 오늘 방송을 듣고 처음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리어큐뮬레이션, 지금 그 단계로 인식을 해서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1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사실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 그냥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뭐 작다면 작고 요즘의 어떤 시세로는 좀 그런 돈들인데 굉장히 유의미한 1억을 갖다 쓴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지금 한 50%는 지금 비트 이더를 살 것 같아요. 절반 정도를 살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남겨뒀다가 하반기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더 좋은 상황이 오면은 25%로 비트코인을 더 살 것 같습니다. 더 사고 나머지 25%는 일단은 남겨두는데 이거는 여지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맞게 이거를 더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현금으로 남겨뒀다가 다르게 조금 더 활용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다른 알트코인 보고 이런 것보다는 비트 이더를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이론적인 부분부터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까지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작가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 박종환 작가님을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